유한님은 명나라 금능 순천부에 살던 유연의 늦둥이로 15살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 관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덕을 겸비한 사시와 혼인을 합니다. 혼인 후 10여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시는 유한님에게 첩을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유한님은 하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시도 아들을 낳게 되자 교씨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질투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교씨는 집사이자 간통관계였던 동청과 모의에 유한님이 사시에게 준 옥지환을 훔칩니다. 유한님은 사시가 옥지환을 남에게 주었다고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친한 무당 심랑의 계략대로 교씨 아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죄를 사시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교씨는 자신의 아들이 희생되는 게 싫었지만 사시를 향한 유한님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줍니다. 결국 유한님은 사시를 쫓아내고 교씨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쫓겨난 사시는 남쪽 지방을 배회하다 꿈에서 나온 순임금 부인의 도움으로 예전에 연이 있었던 어느 절에 몸을 의탁합니다. 한편 교씨와 집사 동청은 유한님의 방에서 황제를 향한 비방문을 발견하고 엄승상을 거쳐 황제에게 일러 바칩니다. 분노한 황제는 유한님을 귀양 보냅니다. 유한님까지 사라지자 교씨와 동청은 모든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사시의 아들 이나를 강물에 내던지라고 시녀에게 시킵니다. 하지만 시녀는 차마 죽일 수 없어 아이를 숲속에 두고 옵니다. 몇 년 후 나라에 경사가 있자 황제는 유한님을 사면해줍니다. 유한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녀를 만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사실을 내친 걸 후회합니다. 시녀가 유한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듣게 된 동청은 관조를 풀어 유한님을 쫓습니다. 유한님은 도망가던 중 어떤 배에 올라타게 되고 그곳에서 사시와 재회합니다. 교씨는 지방관이 된 동청과 살림을 꾸리는 중에도 냉진이라는 남자와 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진은 황제에게 동청의 비리 사실을 고발하고 황제는 동청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발로 파직당했던 유한님을 다시 복직시킵니다. 본집으로 복귀한 후 사시는 유한님에게 다시 첩을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 대상이 임낭자였는데 그녀의 남동생이라고 데리고 온 아이가 알고 보니 숲속에 버려진 사시의 아들 이나였습니다. 아들을 찾은 유한님과 사시는 기뻐합니다. 한편 교씨는 동청의 숙청 이후 냉진과 살다가 냉진도 처형당하자 낙양 술집에 참기로 전락합니다. 교씨는 유한님이 개최한 잔치에 불려가 유한님과 사시를 마주하게 되고 잘못을 빌지만 유한님 손에 처형당합니다. 서포 김만중은 17세기 후반 현종과 숙종 시절에 활동했던 문인입니다. 대제학 예조판서 등을 지냈지만 직원을 서슴지 않는 성격과 서인 노론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쟁 싸움에 휘말려 파직과 유배를 여러 번 겪습니다. 1674년 2차 예송논쟁의 패배로 금성으로 귀향을 가고 1687년 장희빈과 관련하여 직언을 하다 선천으로 또 귀향을 갑니다. 1689년에는 장희빈 아들의 원자 책봉 문제로 기사왕국이 일어나 경상남도 남해로 세 번째 귀향을 갑니다. 김만중은 유배 기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젖어 삽니다. 그러다 병까지 얻어 5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대표작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는 유배 기간 홀로 있는 어머니를 위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만중의 국문학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글을 짓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는 것과 같다며 우리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비중이 많은 정철의 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시남정기 역시 국문으로 집필한 작품입니다. 사시남정기는 기사왕국 이후 김만중이 남해 유배지에서 집필한 소설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소설 내용이 맞아떨어져 숙종을 저격하려고 쓴 글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요약하자면 숙종에겐 서인 계열 정실부인 인현왕후가 있었는데 남인 계열이자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이 먼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숙종은 기뻐하며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이 정실부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합니다. 그러자 숙종은 인현왕후와 함께 서인들을 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 결과로 남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고 이 과정을 기사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인현왕후를 사시, 장희빈을 교시에 대입해보면 첩에 의해 정실부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서사가 비슷합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궁녀가 숙종에게 사시남정기를 읽어준 후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는데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낮고 남인을 견제하기 위해 인현왕후를 복위시킨 것입니다. 사시남정기가 숙종 적용용이 아니다 하는 의견도 많은데 진실은 김만중만이 알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빼고 보면 사시남정기는 전형적인 권선징악 구조의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사시는 덕을 중요시하며 쫓겨난 후에도 시부모의 산소를 지킵니다. 또한 남편의 우유부단으로 겪게 된 시련을 원망 없이 인내로 극복합니다. 사대부들이 원하는 유교적 여성상을 사시에게 그대로 투영한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사시남정기는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영웅소설만 즐비하던 시기에 최초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뤄 가정소설 장르를 탄생시켰고 서민들이 접하기 쉬운 한글로 집필하여 후대 민간소설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시남정기는 지금도 옥시남정기, 미녀의 탄생 등의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한국인이 아주 좋아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수능 문제로 무려 3번이나 출제하였습니다. 예당초 홀로 있는 어머니를 위해 지은 것이기에 재미만큼은 확실히 보장하는 작품입니다.